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때 너무 힘이 안 나와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꽉 힘을 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잘 나오지 않아서 5분, 10분, 심지어 20분 넘게 변기 위에 앉아서 계속 힘을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화장실에서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아시고 나서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간 907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추적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전체 심장마비 발생 건수의 무려 11%가 화장실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0번의 심장마비 중 1번 이상이 화장실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더욱 섬뜩한 사실은 이 화장실 심장마비 환자들 중 목격자가 있어서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단 10%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혼자 쓰러진 것입니다. 또한 변비가 있는 사람은 정상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2배 높다는 연구 결과, 변비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19%,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11% 높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이 변비까지 함께 있다면 심장질환 위험이 무려 34% 추가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과도하게 힘을 주었고 그 결과 무려 10년치 기억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 전 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왜 이른 아침 화장실이 특히 더 위험한지 오늘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변을 볼 때 힘을 주는 행위는 의학적으로 발살바 숙이라고 합니다. 숨을 참거나 성문을 닫은 채로 강하게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이 발살바 숙이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단계별로 놀라운 혈압과 심박수의 롤러코스터가 발생합니다. 힘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흉곽 안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폭등합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단 몇 초 만에 50mm 수은주 이상, 심한 경우에는 100mm 수은주 이상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인분이라면 그 순간 혈압이 170에서 220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이 순간적인 혈압 폭등이 뇌혈관이나 대동맥의 취약한 부위에 극단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발살바 숙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흉곽 압력이 올라가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이 막히면서 심장 박출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에 반응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말초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러다가 힘을 놓는 순간, 즉 배변 후 긴장을 풀었을 때 막혔던 정맥혈이 한꺼번에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2차 혈압 급상승을 일으키고 이후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반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혈압의 급격한 하강이 뇌로 가는 혈류를 순간적으로 줄여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불과 수십 초 안에 일어납니다. 힘을 주는 동안 혈압이 폭등하고 놓는 순간 혈압이 급락하는 이 롤러코스터가 심혈관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이른 아침이 더 위험할까요? 이것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인체의 혈압은 하루 동안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지다가 기상 직전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상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하루 중 가장 높은 혈압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아침 혈압 급상승, 영어로는 모닝 블러드 프레셔 서지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의 수축기 혈압은 수면 중 최저 혈압보다 평균 14mm, 수은주에서 최대 74%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아침 혈압 급상승 자체가 이미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발생이 오전 시간대에 집중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오전 6시에서 12시 사이, 특히 기상 후
이 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발쌀바 수기, 즉 강하게 힘주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하루 중 가장 높은 혈압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배변 힘주기로 인해 혈압이 추가로 폭등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 위에 또 다른 혈압 충격이 겹치는 것입니다. 이 이중 충격이 뇌혈관 벽이나 대동맥의 약해진 부위를 파열시키거나 관상동맥의 불안정한 플라크를 터뜨려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더해집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이른 아침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신체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발쌀바 수기가 이루어지면 일부에서는 반대로 미주신경, 즉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심박수와 혈압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미주신경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변 실신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화장실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콩 여성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는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로 인한 급격한 혈압 변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면서 일과성 전혈기억 상실, 즉 갑작스럽게 기억을 잃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기억 담당 부위인 해마가 순간적인 혈류 부족에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SNS를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면에서 위험을 높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배변 신호를 무시하고 화장실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배변 충동이 왔을 때 바로 배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10분, 20분을 앉아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힘주기가 반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질 발생 위험이 46% 높습니다. 치질은 직장 정맥의 과도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곧 혈관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과 심박수를 추가로 높입니다. 이미 아침 혈압 급상승으로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놀라운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서 흥분 상태가 되면 혈압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여기에 배변 힘주기까지 더해지면 세 가지 혈압 상승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최악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변해야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배변 방법과 변비, 해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쌀바 수기를 피하는 올바른 배변 자세를 취하십시오. 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배변 자세는 쪼그려 앉는 자세, 즉 스쿼트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직장과 항문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변이 훨씬 쉽게 나오고 힘을 덜 주어도 됩니다. 현대식 양변기를 사용하신다면 발밑에 10cm에서 20cm 높이의 발 받침대를 두는 것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는 자세가 되면 직장 압박이 줄어들고 보다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변기 발 받침대를 활용하시거나 집에 있는 낮은 의자나 두꺼운 책을 발밑에 두는 것으로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변 시 호흡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숨을 참고 힘주는 것이 바로 발쌀바 수기를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대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부드럽게 복압을 높이면 흉곽 내 압력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아 혈압 폭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힘을 주는 것보다는 잠시 앉아서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깊은 복식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한 번에 3분에서 5분 이상 힘주지 마십시오. 화장실에 들어가서 3분에서 5분 안에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나오십시오. 계속 앉아서 반복적으로 힘을 주는 것은
배변 실패를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 다니거나 배 마사지를 한 뒤 다시 시도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기상 직후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마시십시오. 수면 중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아침에 변이 더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상 후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은 대장을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배변 반사를 유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더 효과적이며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자두 주스를 조금 섞어 마시면 장 자극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늘리십시오. 변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식이섬유와 수분 부족입니다.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며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은 성인 기준 25g에서 30g입니다. 이것을 음식으로 환산하면 현미밥 한 공기, 브로콜리 한 컵, 사과 한 개, 고구마 하나 정도를 매일 드셨을 때 달성 가능한 양입니다. 특히 키위는 변비 해소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키위 2개를 꾸준히 먹으면 변비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자두와 자두 주스도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삼투압 효과를 일으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분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이 과도하면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마그네슘 섭취에 주목하십시오. 마그네슘은 장 근육의 수축을 돕고 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여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몬드, 땅콩, 호박씨, 시금치, 현미 등이 있습니다. 하루 아몬드 한 줌, 즉 약 30g을 매일 드시면 상당한 양의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아침 식후 10분에서 15분 안에 배변 시도 루틴을 만드십시오. 우리 몸에는 위결장 반사라는 기전이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신호가 대장으로 전달되어 장 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반사는 아침 식사 후 특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침을 드신 후 10분에서 15분 안에 화장실을 찾아 배변 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힘이 덜 드는 배변 루틴입니다. 몸이 이 리듬에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매일 같은 시간에 배변이 이루어지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여덟 번째로 가벼운 걷기 운동이 변비와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걷기 운동은 장 운동을 자극해서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후 10분에서 20분의 가벼운 걷기가 배변 규칙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신 분,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대동맥류 진단을 받으신 분, 심한 변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들은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가 특히 위험합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안전한 배변 방법을 실천하시고 만성 변비가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비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생활습관 교정이 우선입니다. 화장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극심한 가슴 통증이 오거나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이 흐릿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즉시 화장실 문을 열고 바닥에 앉거나 누우신 후 119에 연락하십시오. 절대 변기 위에 앉은 채로 버티지 마십시오. 쓰러지면 좁은 화장실 안에서 발견되기 어렵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집에 있는 낮은 의자나 두꺼운 책을 변기 앞에 두고 발 받침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도록 발을 올리는 것으로 배변 자세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날에는 기상 직후 공복에 미지근한 물 2잔 마시기를 시작하십시오. 셋째 날에는 아침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안에 화장실을 찾는 루틴을 만들고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넷째 날에는 아침 식단에 키위 2개 또는 자두 5개를 추가하십시오. 다섯째 날에는 저녁 식사 후 가벼운 10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배변 시 숨 멈추지 않기를 의식적으로 연습하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힘주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만성 변비에 대해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주는 것은 누구나 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행동이라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위험이 더욱 무서운 이유입니다. 아무 경고 없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단순히 화장실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거나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는 절대 무리하게 힘주지 마시고 몸이 자연스럽게 보내는 신호에 따라 배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